자, 오랫동안 우리는 어순 때문에 영어를 배우기 힘들다라고 배웠어요. 그 영어의 어순과 우리나라의 어순이 분명 다르죠. 그래서 배우기 힘들다. 근데 정말 그러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세계 모든 나라의 어순을 살펴보면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또는 주어, 목적어, 동사. 우리말이 그러합니다. 이건 영어가 그러하죠. 동사부터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주어, 목적어, 동사, 목적어 또는 이게 목적어부터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적어, 동사, 주어, 목적어, 주어, 동사. 전 세계 모든 언어는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어순의 의미가 있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살펴보도록 하죠. 어순의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모든 사람이 다 영어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비슷한 어순을 사용하는 것으로 일본도 어찌 보면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는 나라입니다. 중국은 영어와 비슷한 어순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그러면 중국이 단순 비교해 본다면 세국 중에서 한중일 중에서 가장 영어를 잘할 것 같아요. 어차피 어순이 같으니까 그런 이야기도 실제 듣기도 했습니다. 정말 그러한가? 아래 표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 명확해요. 아래 표는 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물론 국민 전체의 영어 교육 정도도 배제할 수 없지만 그래요. 국내에서는 영어를 못하는 일본인, 또 우리도 그러죠. 중국도 그러고요. 미국에 이민 가면 또 95%가 가까이 영어를 능숙하게 된다는 것도 특이한 사례입니다. 지도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첫 번째 지도를 보시면 Countries with the best English speaker, best, 최고로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의 나라들이에요. Country score는 EF English 능숙 지수라고 해요. 능숙도 지수인 2023년도 자료고요. Majority English Native Country, 검색을 제일 잘하는 나라들인데 이건 뭐 대다수가 원어민이니까. 그 다음에 Very High Proficiency, 굉장히 능숙한 나라. 유럽이 주로 그러하죠. 이렇게. 그리고 High Proficiency, 능숙한 정도가 높은 정도. 그 정도가 아시아하고 일부 지역에 있는데요. 특징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홍콩이에요. 홍콩은 알다시피 영국 한때 0이었어요. 영국령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필리핀 보이십니까? 필리핀은 미국의 식민지였죠. 100년 가까이. 그러므로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두 나라, 아시아를 보더라도 이 두 나라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나라가 low frequency, proficiency, 능숙도가 떨어진 나라가 중국하고 일본이 있어요. 특이하게도 우리나라가 조금 중간 정도 되죠. moderate proficiency. 우리나라가 중간 정도, 삼각 중에서 그나마 제일 잘해요. 그러니까 어순으로 따져본다면 분명 중국이 더 잘할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나라가 좀 더 잘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교육의 어떠한 정도 그런 것은 감안하지 않았습니다. 그 매우 낮은 나라들이 이제 거의 못하는 영어를 접한 적이 없는 또 교육하지 않는 나라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역시 아프리카 지역이 대부분이고요. 남미 지역도 보시면은 우리나라 아시아 삼국에 중국과 일본과 똑같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 색깔을 보시면은 못하는 나라입니다. 자, 결국 어순과 상관이 없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그 어순과 상관없다 또 다른 힌트를 하면 이걸 또 볼 수 있는데요. 이것도 English Proficiency, 영어의 능숙도를 나타내요. 출신 지역 또는과 그런 집단들, 출신 지역과 집단의 그런 능숙도를 보면 Other North America는 이제 캐나다 같은 거 표현하는 거예요. 캐나다 영어권에 가깝죠. 그래서 99.66%가 2년도에 이렇게 능숙도가 높아요. 라틴 아메리카나 캐리비안, 라틴 아메리카 보셨죠? 남미 쪽은 우리처럼 못하는 나라가 꽤 있었어요. 83%. 유럽은 영어권 나라고 합시다. 가깝죠? 97%. 근데 특이사항은 아시아예요. 아시아도 95%나 돼요. 꽤 높은 수치입니다. 라틴 아메리카보다도 더 높아요. 그러니까 어순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프리카도 꽤 높아요. 98%. 역사적으로 히스토리컬, 역사적으로 멕시코, 차이나, 재팬, 저머니, 이탈리, 앤 아이르랜드 이란 나라들이 가장 많은 이민자를 보냈어요. 이 나라 중에서 영어의 어떤 능숙도가 가장 많이 계산된 나라가 일본이에요. 일본이 이게 대략 95% 정도 나온다 그래요. 하여튼 75% 정도 상승했다고 합니다. 옛날에 비하면. 자, 이렇게
재밌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게 여기 하나 생기는데요. 그럼 어순의 문제가 아니면 뭐란 얘기냐? 그게 떠오르게 되죠. 그럼 어순의 문제도 아니면 보다시피 세계는 수많은 어순을 갖고 있는데 불구하고도 미국 이민자들을 봤을 때 거의 획일적으로 잘하더라 다 그건 이제 확인된 거고요. 그럼 어순의 문제가 아니면 어떤 문제겠는가? 교육의 문제가 아니겠는가? 결과적으로 이게 우리가 방점을 찍을 수밖에 없죠. 몰입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미국 이민자들이 할 수밖에 당연히 하게 되는 것들이죠. 반면에 우리가 배우는 것들은 주로 가르친다는 거고 인지학습, 정보를 영어를 정보로서 습득하는 그러한 경우는 단어 암기, 문법, 구문 독해, 직독직해, 끊어읽기, 여는 발음 또는 현지 영어는 어떻다 이런 거 패턴 영어 원어민 필수 표현 300, 400, 500, 600 이것도 한 50년 전부터 있던 건데 아직도 존재하죠.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뭐 있을 필요 있죠. 그러나 효과적인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교육들이 있었던 우리나라 과연 그렇게 많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영어에 돈을 투자한 나라는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얻은 게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는가 생각되는데요. 우리는 하이 프로피션시라는 여기 홍콩이나 그 정도 급이나 핀란드 그 정도 급은 안 됐다. 자, 싱가포르도 영어를 잘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뭔가 변화를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하십니까?